여러분 이평선 많이 보시죠? 근데 이평선을 주식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이평선이 정말 중요할까요? 이평선은 의미가 있는 지표일까요? 저는 이평선을 보는데요. 제가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 이론에 대해서 오늘 이평선의 원리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배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미시 세계가 있고 거시 세계가 있는데요. 이 거시 세계의 숫자를 큰 수, 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 하나하나를 가리켜요. 근데 이 입자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보면 이 친구들은 고정된 위치 없이 확률적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물 분자 아시죠? 물 분자가 끓을 때 그 한 개 한 개는 100도씨에서 끓을지 90도씨에서 끓을지 105도씨에서 끓을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시 세계로 오면은 이 같은 입자들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물 분자도 각각은 90도에서 끓을지 95도에서 끓을지 100도씨에서 끓을지 105도씨에서 끓을지 이거를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100도씨에서 끓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확률만 있을 뿐인데 이 거시 세계에 오면 물은 높은 확률로 100도씨에 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죠. 동전을 10개 연속으로 던졌을 때 앞면이 8번 연속으로 나오고 뒷면이 2번 연속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동전을 1000만 번 던지면 어떻게 나올까요? 거의 정확하게 5대5 비율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개별 입자들은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집합체인 이 많은 수의 물질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규분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모래시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를 떨어뜨릴 때 모래가 한 개 한 개 떨어지다가 지들끼리 붙여서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또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어떤 건 여기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하면서 다양하게 분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예쁘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의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이 원뿔 모양을 정규분포라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개별 모래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전체 모래에서의 확률은 이 가운데에서 쌓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나요? 네. 이평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이평선이 있어요. O이평선은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종가의 평균, 그리고 21선은 20일간 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그리고 120일선은 120일간 수천만 번의 심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매매의 수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평선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은 손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익절할 거고 또 누군가는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수익 중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개별적인 매매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평선에는 어떤 확률 분포에 기반한 매물이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요 선에 근접한 매물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요 선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1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요 선에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시적으로 매매는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미시와 거시를 이해하시고 이평선을 본다면 이평선으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추세입니다. 추세. 자, 추세는 바로 전 강의에서 배웠던 기초인데요. 앞전 영상과 함께 오늘 배우는 이평선을 같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거쳐서 횡보 추세를 만든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배웠죠.
하락하는 차트는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이평선 아래로 이평선을 맞고 계속 떨어집니다.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하는 차트는. 그래서 이 추세는 결국 이 거시적인 규칙의 방향성이에요.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이평선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하는 어떤 과거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나요? 자, 이평선들은 어떤 수많은 매매의 확률이 만들어낸 어떤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평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평균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 맞고 떨어진다는 건 평균적으로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매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많은 이평선들이 매물로 작용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쭉 더 많이 하면 그 매도의 힘이 좀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추세도 처음에는 가파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추세가 완만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해진다고 하더라도 이평선들이 이 주가의 위에서 계속 매물대 작용을 할 거예요. 오르려다가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오르려다가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오르려다가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그 이평선은 이렇게 448일선일 수도 있고요. 224일선일 수도 있고요. 121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전히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매매에 참여했던 거래자들이 아직은 팔고 싶어 한다 라는 걸 대변해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게 되는 구간에서는 일종의 수렴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돌파하지 못하거나 하는 방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발산을 했죠. 그러다가 좀 더 하락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다시 이평선을 하나씩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평선을 하나씩 돌파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추세가 횡보 추세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횡보 추세로 변하면 이평선 수렴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61선, 121선, 240선, 480선까지 차례차례 그것도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순식간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리하는 어떤 세력이 이제는 매물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한 시기가 된 거죠.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평균과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만나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우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자리 보세요. 이런 자리. 이 961선을 뚫는 자리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뚫었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평선이 수렴하고 추세가 횡보로 바뀐 다음에 961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쌓여온 거대한 매물대를 어떤 매물 저항을 이겨낼 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보니까 역배열이던 차트가 어느새 정배열로 바뀌어 있죠. 마침내 이 시장에서 거시적으로 하락하던 규칙은 하락에서 횡보로, 횡보에서 상승으로 거시적인 추세 변환을 완벽하게 재편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매매에 참여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으셨을까요? 자, 역배열이 횡보로 바뀌고 횡보에서 상승 추세로 변환되는 이평선이 수렴한 시점. 이평선 수렴이 있고요. 이평선 돌파가 있고요. 또 이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횡보 이후에 이평선 수렴을 하고 이평선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동반될 때 그때가 매매에 참여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앞에서 배운 게 뭐죠? 개별적인 자유도가 높은 미시적인 세계와 전체적인 규칙을 갖는 거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또 이격도에 적용이 됩니다.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수천만 명의 투자자가 각각의 판단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호재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고 또 누군가는 주가가 급등하면 팔고 혹은 누군가는 주가가 하락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고, 누군가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싸졌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되게 다양한 매매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단계에서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작위 워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호재가 나와요. 호재가 나오면 이 미시적으로 개별적인 자유도를 가지고 있던 어떤 확률 분포가 상승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대에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면서 존재했던 어떤 주가가 호재라는 뉴스에 의해서 한쪽으로 슉 쏠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가치나 어떤 평균적인 추세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모래시계에서 모래알들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다른 방향으로도 퍼져나가겠죠. 결국 한쪽에 쌓여있는 모래알은 어떤 비평형 상태인 것처럼 호재에 의해 급등한 주가도 비평형 상태입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항상 평형 상태를 지향합니다. 호재 뉴스 하나 때문에 군중 심리가 상승 방향으로 쏠리면 비평형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주가가 어떤 정규 분포의 끝단에 위치하게 되면 이 거시적인 시스템은 다시 확률이 높은 중앙으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높으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너무 낮으면 싸다라는 인식이 스프링처럼 주가를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떤 평형 지점을 찾겠죠. 호재라는 뉴스가 끌어올리는 힘, 하지만 비싸다라는 인식, 그래서 누군가는 팔려고 하는 힘, 하지만 너무 저렴해지면 누군가는 다시 사고 싶어 하는 그 매수의 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눌림목은 이 상승 에너지와 복원 에너지, 이 두 가지 에너지가 겨루면서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평형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던 종목도 눌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도 반등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눌리는 구간은 일종의 평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눌리는 위치, 에너지 평형 구간은 어디에서 형성이 될까요? 이걸 알면 눌림목을 조금 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배운 요 개념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바로 시장 참여자가 다수가 참여한 가격대. 자, 시장 참여자 다수가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매물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네, 이런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상승을 하는 종목을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올라가려는 상승 에너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과열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시적인 시스템의 규칙. 그리고 이 와중에 앞에서 주가가 다양한 매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을 때 그동안 이 주식에 참여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과 손실, 그리고 욕심과 공포가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가를 받쳐 올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이 중요한 눌림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이평선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확률적으로 매매를 많이 한 그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받쳐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들도 중요한 눌림목의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은 5일선, 그리고 중기적인 눌림목은 21선이나 60일선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거시적인 시스템이 확률 높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매물대 영상, 매물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 평형을 이룰 확률이 높은 부분이 매물대예요. 매물대란 뭐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가격대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미시적인 자유도를 컨트롤하는 거시적인 시스템을 이런 이평선이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숫자를 맞추는 매매라기보다는 확률에 기반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시적인 규칙, 거시적인 규칙을 배우고서 그동안의 다른 강의들을 또 보시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강의 하나하나가 미시적으로는 다 개별적인 강의로 보여도 이게 다 합쳐지면 거시적으로 통합된 규칙이 보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의들이 통합되어서 거시적인 규칙을 발견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화면에 왼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꼭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전체 개별 강의를 다 보시고 거시적인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